우리 벌써 1회, 2회, 3회차 수업에 진입을 했고, 숙제는 항상 이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풀어야 될 문제가 있다. 문제만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이 이해 안 되는 지문을 구조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알죠? 그 다음에 수특 단어장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이 페이지에 해당하는 거 전부 다 시험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7, 8, 9. 세 페이지니까는 많잖아, 단어가. 그러니까 제발 숙제 몰아서 하지 마세요.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 숙제 몰아서 하지 마. 일부러 기간도 오래 주는데. 어? 알겠냐? 숙제 몰아서 하지 말고 나눠서 하세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부터 주말에는 모의고사를 한 세트씩 풀잖아. 뭔 말인지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 단톡방에 선생님이 항상 뿌려주는 거 여기에 다 꼼꼼하게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 좀 꼼꼼히 보세요. 대충 보지 말고. 뭔 말인지 되냐? 그리고 꼭 설문하세요. 설문. 설문. 그 점수 입력하고 질문하는 거 설문 있잖아. 거기다 꼭 설문하는 것까지가 숙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30페이지 피시면 되고요. 오늘 지문이 쉽지 않습니다. 구조 파악 꼼꼼히 하고 단어 충분히 외운 후에 수업 듣도록 합시다. 같이 1번부터 보면은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이죠. 찾는 것은 근데 뭐를 찾는 거냐면 ideal location, 이상적인 장소를 찾는 거 있잖아. 그 피아노를 위해서 이상적인 장소를 찾는 것이 종종 그쵸? 어렵답니다. 중요성의 순서에서 장소라는 거는 preserve, 여기 to 생략된 거 알죠? 그 보존하는 걸 도와야 하거든. instrument, 악기를 보존하는 것을 도와야 하는데, 그리고 또 acoustically, 음향적으로 satisfactory, 또 만족스러워야 하고, 그 다음에 aesthetically, 미적으로도 pleasing, 얘도 만족스러운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만족스러워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피아노의 위치를 찾는 게 되게 어려운데, 중요성의 순서로 봤을 때 그 장소라는 게 일단은 악기를 잘 보존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acoustically, 음향적으로도 만족스러워야 되고, 또 봤을 때 미적으로도 만족스러워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 그래서 동사가 지금 병렬되는 게 help랑 그쵸, 비동사랑 and 비동사 이 세 개가 병렬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형광펜 칠까요? help, be, and be 이렇게 세 개가 병렬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ideally 이상적으로 그 피아노라는 것은 그러니까 위치가 되어야 하는 거죠. 어디에 위치가 되어야 하냐면은 잘 한번 생각해봐. 안쪽 벽에 위치가 되어야 한답니다. 근데 away from 떨어져서 직사광선이죠. direct rays of the sun 하면 직사광선으로부터 떨어져서 벽 안쪽에 위치가 되어야 한대요. 그러니까 뭐 너네 방을 상상해봤을 때 중간에 피아노를 놓는 집은 거의 없잖아. 벽 안쪽에다 피아노를 위치시키지? 무슨 말인지 되냐? Moreover, 더욱이 그것은 위치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디 옆에 위치되어서는 안 돼? Heaters, 그쵸? 난방기나 스토브, 난로, 그리고 air conditioners, 그쵸? 에어컨이죠. 이런데 옆에 위치되어서는 안 된답니다. 혹은 어디 근처에도 안 되는 거야. hitduct라고 해서 열덕트거든. 뭔지 모르죠. 열덕트나 혹은 cold air returns 하면은 얘 순환 덕트예요. 순환 덕트. 순환 덕트 근처에는 위치되면 안 된대요. 여기 덕트 별표 단어로 나오는데 일단 구조상으로 보면은 next to도 얘 전치사인 거 알죠? 뭐뭐 옆에라는 near도 전치사로 뭐뭐 근처이니까 이 OR을 사이로 병렬되는 것은 next to랑 이 near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히려 이러한 지문이 해석하기 어려운 친구들이 있을 거야. 전치사를 해석하기 어려워하는데 그럴 때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 번 지문에 나올 때마다 전치사를 유심히 보면서 어떻게 해석할지를 고민해보고 그 다음에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면서 해석해보면 되거든. 잘 봐봐. 더욱이 그것은 위치되어서는 안 되잖아. 여기서 이시칭하는 건 당연히 위에 있는 피아노겠죠. 이것이 히터, 난방기나 스토브 난로, 그리고 에어컨 옆에는 안 되는 거고, 또는 열덕트나 그쵸 냉풍 cold air 냉풍 순환 덕트도 안 된답니다.
피아노 난로 옆에 두는 사람 없죠. 그리고 이 열덕트나 순항덕트는 이게 그쵸 힛덕트거든. 그러니까 이거 카페 같은 데 보면 천장에 달려 있는 거 있잖아. 이런 거를 힛덕트라고 생각하면 되고, 순환덕트는 한국에는 순환덕트가 없지 않나요, 보통? 그쵸? 학원 건물이나 큰 건물에 이렇게 공기가 순환할 수 있도록 해놓은 이 밑에 있는 이거 있죠. 이런 거를 그쵸? cold air duct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old air returns 되냐? 그 다음에 드래프티 locations 하면 드래프티 하면 별표 단어로 나오죠. 외풍이 있는 장소 있잖아. 근데 어디에 외풍이 있는 장소냐면은 또 역시나 next to 전치사 나오죠. open windows 열린 창문이나 문 옆에 있는 외풍이 있는 장소는 또한 피해져야 한답니다. 보면은 너네들이 이런 얼쏘 같은 이러한 부사에 조금 민감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얼쏘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는 잘 생각해 보면은 이게 문장 삽입이나 순서 배열할 때 큰 힌트가 될 수가 있거든. 여기 바로 여기 앞에 있는 앞문장에서 안 된다고 했잖아. 위치돼 있으면. 근데 추가적으로 또 안 된다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얼쏘라는 부사가 들어간 거. 만약에 이 문장을 문장 삽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왜 이 뒤에 나와야 되는지 안 된다고 한번 말했지.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추가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열소라는 부사가 나온 거 조심하세요. 순서배열이랑 문장 삽입에서 요즘 또 이러한 문장 삽입하는 문제로 나오는데 왜 그런 거를 문장 삽입으로 출제하는지 이 열소가 들어간 문장을 글의 흐름을 잘 한번 이해해봐. 악기라는 것은 근데 어떠한 악기냐면은 직접적으로 비니스 하면 뭐뭐 아래거든. 그 워터 파이프 물 파이프 아래에 그쵸? 곧바로 직접적으로 위치된 그런 악기 있잖아. 혹은 또 어디에 위치돼 있는 거냐면 emergency sprinkler 그쵸? 비상 스프링클러 시스템 알죠? 그 물 뿌리는 거. 비상 스프링클러 시스템 아래에 직접적으로 위치된 악기 같은 경우에는 보호가 되어져야만 하는 거죠. 그쵸? 방수 커버로. 근데 뭐로부터 보호가 되어야 하냐면은 파서블 발생 가능한 그 물에 의한 피해로부터 방수 커버를 가지고 그쵸? 보호가 되어져야 한답니다. 되냐? 보면은 protect A from B 기억나? protect A from B 하면은 from B 하면은 A를 B로부터 보호하다 혹은 막다 이러한 뜻이 있잖아. 그래서 보면은 be protected from이 얘 수동태가 돼서 한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되고 무엇으로 보호하면 되는지를 이 with부터 전명이 부연 설명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해되냐? 응? 그 다음 최고의 위치를 찾는 것은 피아노를 위한 최고의 위치를 찾는 것은 또한 또 나오는 여기서 또한 무엇을 포함하냐면은 어쿠스티컬 음향적인 고려사항도 그쵸 포함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어떠한 장소에 위치가 되어져야 하는지만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음향을 위해서는 어디에 위치를 시켜야 되는지를 지금 얘기를 할 건가 본데. 보통 피아노라는 건 이거 지금 세미콜론 접속사. 보통 피아노는 가장 소리가 잘 나는 거죠. 방에서. 근데 어떠한 방인지 또 부연 설명을 해주네 전명이. 두꺼운 wall to wall 하면은 얘 형용사로 바닥 전면을 덮는 카펫이나 또는 무겁고 소리를 흡수하는 draperies 큰 커튼 혹은 긴 커튼이 없는 그러한 방에서 가장 잘 소리가 난답니다. 왜냐면 바닥을 전면으로 덮는 카펫이나 그쵸 무겁고 소리를 흡수하는 긴 커튼 경우 그쵸 피아노의 소리를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지문은 그쵸 어렵진 않았죠. 선택지 1번 보면은 조언들이죠. 최고의 장소를 선택하는 데 대한 조언들. 그쵸 피아노를 위한 답은 1번이고 쉽게. 선택지 2번은 이유죠. 근데 어떠한 이유냐면은 그쵸 전문가 피아노 무볼 하면
운반자? 전문 피아노 운반자를 고용하는 것에 대한 이유 아니고 3번 고려사항들이죠. 근데 뭐 할 때? 아이를 위한 피아노를 구매할 때 아이에 대한 내용은 전혀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거 답으로 골랐으면 조금 심각하다. 4번 acoustically 음향적으로 이상적인 장소죠. 그쵸? musical performances 음악 공연이야. performances 하면 얘들아 공연. 그래서 공연에 대한 게 아니죠. 5번 요인들이죠. in ing는 한 100번 말했죠. 뭐뭐 하는 데에 그쵸? 뭐뭐 할 때. 근데 뭐 하는 데에 요인들이냐면은 frequency 피아노의 튜닝에 frequency 하면 빈도 조율의 빈도를 결정할 때 요인들도 아닙니다. 그래서 답을 1번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답은 쉽게 이 첫 번째 줄부터 이미 너무 직접적으로 어렵지 않은 문장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답을 쉽게 고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단어를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감각과 관련된 단어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지금 수능 특강이 우리 때 수능 연계되는 수능 특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이것을 하는 이 수능 특강을 하는 이유가 수능 특강을 우리가 한 권을 마스터를 할 거잖아. 이 11회 정도의 강의 동안에 여기에서 배우는 내용이 너네가 공부하게 될 1월 중순쯤에 공부하게 될 그 22년도 수능 특강이랑 내용이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항상 비슷한 토픽이 출제돼. 그러니까는 좀 꼼꼼하게 공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네 지금 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활동들 채우고 지금 생기부 쓰느라 바쁜 거 알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게 3학년 때는 3학년 되면 엄청 열심히 공부해야지라고 많이 생각하잖아. 근데 3학년 때 공부할 시간이 없어. 이미 이 겨울방학이 너네 실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그러니까 공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면 돼. 지금 고2 애들도 뭐 3학년 되면 내가 분명 경고했거든? 3학년 되면 진짜 공부할 시간 없다고? 지금 갖고 있는 실력으로 그냥 갖고 가는 거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 말을 공감을 잘 못했는데 딱 3학년 끝나고 나서 선생님 진짜 공부할 시간 없다고. 1, 2학년 때 다져놓은 실력 지금 한 달? 길면 2달 동안 공부하는 실력으로 3학년 때도 성적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지금까지 했던 공부 패턴이 크게 바뀌지도 않을 뿐더러 실력이 향상을 하려면 미친 노력이 필요하거든. 근데 미친 노력이라는 것도 정말 극소수의 학생만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럴 자신이 없으면 지금 선생님 수업 성실하게 따라오는 것만으로도 잘하는 거야. 왜냐면 지금 숙제 양이 절대 적지가 않거든. 수특 매주 6강씩 푸는 거지. 그 다음에 모의고사 한 세트 풀지. 절대 공부 양이 적지가 않아요. 너네가 혼자 해야 될 게 많잖아. 단어 시험도 3페이지씩 보고 있는데 그거 양이 많다고 생각되는 친구는 숙제 몰아서 하지 말고 나눠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각과 관련된 표현들도 보면은 sensory가 얘 감각의라는 표현이거든. 우리 감각동사 일단 기억나요? 감각동사 눈부터 한번 시작해볼까? 눈, look, 코, smell, 입, taste, sound, feel. look, smell, taste, sound, feel 뒤에는 형용사 나오는 게 어법 포인트였는데 감각 표현도 한번 눈부터 한번 해볼까? 시각의 하면 그쵸? 비주얼. 비주얼 하면 시각의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후각의 하면 olfactory. olfactory 하면은 후각의. 그 다음에 미각의 하면 gustatory. gustatory 얘는 미각의. 그 다음에 청각의 화면은 auditory. auditory 청각의. 그 다음에 청각에는 나왔었잖아. 그 스페셜 이펙트와 관련된 지문에서 auditory evolution 청각의 진화 이렇게 선택지에 나왔던 거 기억나? 그 다음에 촉각의 tactile
이거 거스터토리 빼고는 전부 다 모의고사 지문에 나온 적이 있었던 단어거든. 거스터토리도 외우셔야 돼요. 혹시 모르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단어가 많이 출제되거든. 그러니까 진짜 안 나올 것 같은 단어들이 많이 출제되니까는 전부 다 암기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보면은 이 지문 별표 하나 칠까? 선생님이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지문이거든. 보통 화를 낸다거나 분노한다고 하면은 통념적으로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잖아. 화 같은 것을. 근데 새로운 관점이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봐봐. 힘이라는 것은 얘 동사 아닌 거 알죠? 여겨지거든? 일부 theorist 이론가들에 의해서 뭐라고 여겨지냐면은, 그쵸? entrance requirement라고 해서 entrance 하면 enter. 그쵸? 진입 requirement 요건이라고 여겨지는데, 그쵸? 근데 뭐에 대한 진입 요건이냐면은, 그쵸? for anger 분노에 대한 진입 요건이라고 여겨지는데, 그러니까 화를 내려면은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뭔 말인지 돼? 근데 여기 동사죠 지금. 그 힘이라는 것은 그쵸? 필수적이진 않답니다. sadness 슬픔에 필수적이진 않대요. 되냐? 지금 이 사람 첫 번째 줄에서 얘기해주고 싶은 게 힘이라는 게 그쵸? 분노에는 필수적인데 필수 요건인데 슬픔에는 필요하지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 그 분노라는 것은 어프로치 지금 심지어는 강조하고 있죠. 접근 감정이거든. 접근 감정인데 while 반면에 슬픔이라는 것은 retreat 하면 후퇴거든. 후퇴 감정이랍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지금 간주동사 보이죠? think of A as B, A를 B로 간주하다 여기다. 생각하는 거 있잖아. 사람을 슬프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보도록 만들어. 그들을. 여기 또 얘 지금 간주동사 나오는 거 보이냐? 그들을 weaker, 더 약하거나 더 submissive, 순종적이라고 그쵸? 보도록 만든답니다. 뭔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 슬퍼, 이 친구가 슬퍼하고 있으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약하고 순종적이라고 고분고분하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되죠? 분노라는 것은 즉 뭐가 아니라 슬픔이 아니라 분노라는 것은 be associated with 무엇무엇과 관련이 있다. 통제하는 것과 관련이 있답니다. 원하면 여기서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죠. 사람의 환경을 통제하는 것과 관련이 있대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의 환경을 바꾸고자 한다는 거죠. 통제하고자 하는 건. 예를 들어서 그 환경이라는 게 뭐냐면은 competition, 경쟁인 competition. show me the money. 죄송하고요. 여하튼 지금 밥을 못 먹고 그래서 많이 피곤하고 오늘 일어나자마자 기분이 매우 안 좋더라고요. 하지만 힘을 내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텐션을 업 시켜보고 싶은데 여하튼 슬픔이라는 것은 사람의 환경을 통제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그 환경이라는 게 구체적으로는 그쵸 컴피티션 경쟁이나 독립성 그리고 리더십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분노라는 것은 슬픔이 아니라 분노라는 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assertiveness 하면 뭐 자기 주장이 강함. 이거 조금 이따 단어 정리할 거니까 우리 3번 영광 괜찮을까? 자기 주장이 강한 것과 관련이 있고 persistence 그쵸? 끈기죠 끈기 그리고 aggressiveness 하면 여기선 적극성과도 관련이 있답니다. 계속해서 읽다 보니까는 anger 분노에 대해서 약간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죠? 슬픔보다는 그 분노라는 것은 그러니까 계속해서 분노랑 지금 슬픔을 대조하고 있다. 분노라는 것은 방법이거든. 근데 어떠한 방법이냐면 적극적으로 변화를 만드는 방법이고 문제에 confront 직면하는 방법이래요. 분노라는 것은 leads to 무엇을 야기하냐면 인식을 야기하거든. 혹은 인식으로 이어지거든. 더 높은 status 지위와 존중에 대한 인식을 야기한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 화를 내면은 뭔가 더 높은 위치나 존중에 대한 인식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선생님이 화내는 거 한번 생각해봐. 선생님이 화낼 때는 너네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너네 행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감정이라고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인지 되냐? 행복한 사람처럼 그 화난 사람은 옵티미스틱, 더 낙관적이고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 통념이랑은 다르죠. 화난 사람은 되게 낙관적인 거야. 쉼표 다음에 ing. 근데 뭐라고 느끼면서? 변화라는 게 가능하다고 믿으면서. 그리고 또 뭐라고 느끼는 거야? 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으면서 결과에. 딱 이해가 되죠, 선생님 생각하면? 뭔 말인지 되냐? 지금 접속사 that 두 개가 병렬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조도 좋고 내용도 좋아요. 그 슬프고 그리고 분노에 찬 사람은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분노에 차는 게 아니라 fearful은 두려워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죠? pessimism, 비관주의를 향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느껴? 그쵸? 무력하다고 느끼면서 변화를 만들기에는 powerless, 무력하다고 느끼면서 지금 슬픈 사람과 분노한 사람을 대조하면서 분노한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번 보면은 분노의 nature 하면은 뭐 속성이나 특징 혹은 본질 이런 뜻이 있거든. 분노의 본질이죠. 근데 뭐로서의? 그쵸? distinct함이 여기에서는 구별되는, 구분되는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슬픔이랑은 구별되는, 그쵸? 분노의 특성,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2번 과정. 근데 어떠한 과정이냐면은 화난 것으로부터 슬픈 것으로 이동하는 과정? 아니죠. 어떤 과정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진 않고 지금 혹시라도 답을 2번으로 고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선택지를 제대로 해석 안 하고 본문을 제대로 해석 안 하고 angry랑 sadness가 반복돼서 나오니까 대충 2번이라고 고른 건데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 지금 분노에서 슬픔으로 가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3번 pessimistic. 얘도 정리할 단어죠. pessimistic 얘 엄청 중요한 단어고 3번 형광펜 치는 단어는 정리할 필요가 있을 만큼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관적인 태도에 대한 영향력이죠. 근데 어디에 미치는? 그 사람의 업무에 미치는. 여기에서도 너네가 갖고 가야 될 게 effects 같은 effect나 조금 이따 뒤에도 또 나오거든. effect나 impact라는 명사가 나오고 이 전치사 on이 나오잖아. 그러면은 on을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 이렇게 해석하면 돼. 무슨 말인지 되냐?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인과관계로 봤을 때 원인이 얘가 되는 거고 거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 영향을 받는 쪽이 온 뒤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는 부정적인 태도라는 게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뭔 말인지 되죠? 이유죠. 근데 어떠한 이유냐면 리더가 분노 관리 스킬이 필요한 이유. 이거는 약간 본문이랑은 대조되죠. 뭐 분노를 관리해야 된다는 내용은 아니니까. 5번 어려움. 그때 어떠한 어려움이냐면 그 사람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의 어려움이죠. 그쵸? 화났을 때. 그쵸?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도 않고 그 답을 선택지 1번으로 고르면 되고 구조도 좋고 내용도 좋으니까 꼭 여러 번 읽으시길 바래요. 지금 정리해야 될 단어가 일단 assertiveness인데 일단 이 assert라는 동사 뜻을 꼭 알아야 되죠. 얘 주장하다라는 뜻이고 주장을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확신시키다라는 뜻이니까 확신시키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 다음에 assertive는 얘 그쵸 적극적인이란 뜻이야. 적극적인 혹은 확신에 찬. 확신에 차이지 주장을 할 수가 있잖아. 적극적으로. 그쵸? 그 다음에 assertiveness가 그쵸? 자기 주장의 강함이고 그 다음에 지금 pessimistic 보여? 지금 선택지 3번에 pessimistic의 지금 명사 뜻도 본문에 나왔었잖아. 이게 밑에서 두 번째 줄에 pessimism이라고 이 단어도 꼭 갖고 가야 되는 단어인데 일단 pessimism의 반의어는 그쵸? 옵티미즘이고 옵티미즘은 낙관주의죠. 낙관주의. 뭐 이제는 뭐 얘들아 파지티브 이런 거 외울 때가 아니라 옵티미스틱, 패시미스틱 이러한 단어 외워야 될 때거든. 그래서 패시미스틱 지금 이 단어의 반의어 같은 경우에는 그쵸 옵티미스틱. 그러니까 낙관적인. 그러니까
그러니까 파지티브랑 동의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파지티브, 네거티브 이러한 우리 중학교 표현 쓰지 말고 pessimistic, optimistic이라는 고급진 표현 사용하도록 합시다. 되냐? 그 다음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3번 지문 보면은 이 지문은 여러분이 많이 공감을 할 것 같은데 보면은 sadly 충분히 슬프게도 우리 중에 일부는 have distorted 왜곡된 lessons 교훈을 갖고 있답니다. 왜곡됐다는 게 일단 엄청 중요하죠. 행복에 대한 왜곡된 교훈을 갖고 있는데 이게 어디에서 생겨난 거냐면은 디벨롭 하면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뭔가 발전시키다 이러한 뜻도 발전시키다 만들다 이러한 뜻도 있는데 생겨나다라는 뜻도 있고 이게 어떠한 느낌이냐면 이렇게 새싹 같은 게 크게 자라나는 느낌? 그러니까 성장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긍정적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병이 나타나다 할 때도 develop이라는 단어를 써요. develop은 뜻이 더럽게 많으니까 항상 느낌을 갖고 가면 된다. 뭔가 새싹이 커져서 발전해서 좋은 쪽으로 가거나 혹은 질병이 발생하는 것도 develop. 친구들이랑 팀플을 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하는데 그 팀플의 브레인스토밍 된 계획을 더 좋은 쪽으로 구체적으로 발전시키는 것도 디벨롭이라고 합니다.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직장인들이 뭐 이 아이디어 좀 더 디벨롭 해봐 이러한 말 하거든. 그 디벨롭이라는 그 단어에 좀 느낌을 가져가세요. 그래서 이게 생겨난 행복에 대한 왜곡된 교훈인데 언제 생겨난 거냐면 우리의 차일드후드 어린 시절에 생겨난 그런 행복에 대한 왜곡된 교훈을 갖고 있답니다. 어떠한 우리가 왜곡된 교훈을 갖고 있을까? 우리의 경험이라는 게 생겨나거든? 우리가 자라면서 다양한 시스템에서. 근데 이 다양한 시스템이라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의 친가족, 원래 가족이나 우리의 종교적인 커뮤니티 그리고 우리의 이웃, 그쵸? 이웃과 같이 다른 혹은 다양한 시스템 내에서 우리가 성장하면서 경험이라는 게 생겨나는데 우리 중 많은 이들이 뭐라고 믿냐면은 오직 a few 몇 명만이 오직 몇 명만이 우리 중 몇 명만이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믿는답니다. 그러니까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고 생각하는 거죠. 대부분은 뭐라고 믿냐면 그쵸? 진정한 행복을 얻는 것이 그쵸? 복권에 당첨되는 것과 같다고 믿는 거죠. 그리고 우리 중 오직 일부만이 충분히 운이 좋다고 믿는 거죠. 그것을 그쵸? 이길 정도로 복권에 당첨될 정도로 그러니까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즉 로또를 당첨되는 것만큼의 가능성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야. 행복은 되게 어려운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또는 아마도 우리 중 일부는 뭐라고 믿냐면은 그쵸? works of righteousness거든. righteousness 하면은 얘 의로움이라고 해석하면 되고 의로움의 행위를 믿는데 이게 잘 뭔지 모르니까 이거 계속해서 설명해도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슬래시 오른쪽은 얘 부연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딱 봐도 의로움의 행위를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 나도 잘 몰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네 이해 못할까봐 이 글을 쓴 사람이 친절하게 슬라이시 오른쪽으로 부연 설명하는 거야. 즉, theology, 별표 나오죠? 종교적인 믿음이죠. 근데 어떠한 믿음이냐면 말하는 믿음이거든.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만약에 너가 충분히 어떤 것에 대해서 열심히 하면은 그쵸 너가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종교적인 믿음이야. 너가 노력한 것을. 그러니까 이게 의로움의 행위래. 그러니까 의로운 행위를 하면은 즉 노력을 하면은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그러한 게 바로 works of righteousness인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러니까 종교에선 그렇게 말하잖아. 좋은 일 하면은 상 받고 나쁜 일 하면은 벌 받고. 지금 이거를 얘기하는 거야. anyone 이러한 theories 이런 이론 중에 어떠한 것이라도 원은 여기서 사람이 아니라 것이다. 그 theories 중에 하나를 지칭하는 이러한 이론 중에 어떠한 것이라도 근데 이게 무엇에 대한 이론이냐면은 행복에 대한 어떠한
이론도 그쵸? 철학에서 탄생을 했답니다. 근데 어떠한 철학이냐면은 행복이 scarce, 그쵸? 드문, 희귀한, 드물다는 그러한 철학에서 발생을 한 거죠. 루킹부터 지금 분사곰리죠. 우리 세계를 지금 둘러보잖아. 그럼 나는 동의해야만 할 것 같대. 진정한 행복이라는 게 short supply 하면은 그쵸? 공급 부족이라는 것을 동의해야 할 것만 같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this is because 중요하다는 거 알죠? 왜냐하면이라고 해석하고 뒤에는 원인이 나와. 왜 우리는 이렇게 행복이 희귀하고 드물다고 생각할까? 왜냐하면 우리가 얘 잘 읽어. 얘 보호투 인투다. 보호투야? 브로우투가 아니야. 브로우투는 얘 bring의 과거 분사 형태고 지금 보호투는 그쵸? by의 과거 형사 형태야. 과거 분사 형태다. 이거 하고서는 밥을 일단 먹어야겠다 얘들아. by into 하면은 단어 외웠죠? 무엇을 옳다고 그쵸? 받아들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의 시스템을 옳다고 받아들이기 때문이야. 근데 어떠한 믿음의 시스템이냐면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친 거야? 행복이라는 게 as hands 하면 암탉의 이빨이거든. 닭은 이빨이 없잖아. 그래서 닭의 이빨만큼이나 희귀하다고, 행복이 희귀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친 그러한 믿음의 시스템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우리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행복이 희귀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뭔 말인지 되냐? 보면은 1번 한번 볼까? significance 하면 중요성이죠. 행복을 찾는 것에 대한 중요성. 어디에서? 일상생활에서 아니죠. 행복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에 대한 글은 아니니까. 2번은 필요성이죠. 근데 어떠한 필요성이냐면 아이들을 교육시킬 필요성이죠. 무엇에 대해서?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 지금 뭐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 안 된다 이러한 내용은 아니고. 3번 경향. 근데 어떠한 경향이냐면 사람의 경향이죠. 근데 믿는 사람의 경향이죠. 뭐라고? 진정한 행복이 rare. rare도 드문 희귀한이란 뜻 있는 거 알죠? 진정한 행복이 드물다고 믿는 사람의 경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답이 3번. 4번. 얘 아까 얘기했죠? impact나 effect라는 명사 나온 다음에 이 점치사 on 나오면은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 행복에 영향이죠. 근데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 그 아이의 정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지금 정서 발달에 대한 내용 아니야. 5번 차이죠. 이론과 practice, 실행에서의 차이. 즉 뭔가를 배우고 실행한다는 건 실제를 얘기하는 거잖아. 실제에서의 차이죠. 근데 무엇과 관련해서? 행복과 관련해서 뭐 차이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이론과 실제 간에 답을 3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은 답을 찾기에 선택지 3번에 true happiness is rare이라는 이 표현이 본문에서도 그대로 나오죠. 어디에 나와? 그쵸? 밑에서 세 번째 줄 happy is scarce 이 표현도 나오고 지금 본문에서도 똑같은 표현이 위에서 그쵸? 네 번째 줄 이 부분 only a few of us experience true happiness 이 표현에서도 지금 선택지의 답을 유추할 수 있었겠다. 이 지문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고 이거 4번이 오늘 끝판왕이거든. 4번이 끝판왕이고 두 개 별표 치시면 되고요. 구조파악 혹시라도 안 한 친구 없죠? 구조파악 안 하고 수업 들으면은 소용이 없다. 선생님은 밥 먹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4번 지문 오늘 하는 것 중에 가장 어렵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 원인과 consequences 결과라는 게 근데 무엇의 원인과 결과냐면은 전쟁의 원인과 결과라는 게 그쵸? 얘 표현 알죠? have much to do with 하면은 여기 지금 have more to do with에서 얘 have much to do with 하면은 그쵸?
뭐 A 하면은 A와 관계가 뭐 많다란 뜻이고, 그 다음에 have 뭐 little to do it 하면은 뭐 A와 관계가 뭐 거의 없다죠. 거의 없다란 뜻이고, have 뭐 something to do with 하면은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간 친구만 바꿔주면 되는 거다. have something to do with 하면은 뭐 A와 관계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럼 봐봐. 그 전쟁의 원인과 결과라는 것은 pathology, 별표 단어로 나오죠? 조금 이따 정리하는 걸로 할게요. 3번 영광표 일단 쳐놓자. pathology 하면은 사람의 행동에서의 병적인 측면과 더 관심이 있답니다. 지금 위드를 사이로 위드가 병렬되죠? politics, 정치라기보다는. 그리고 또 more to do with, 무엇과 더 관련이 있대? 이 전쟁의 원인과 결과라는 것은 irrational, 그 비이성적인 압박 있잖아. 근데 무엇에 대한 비이성적인 압박이냐면 pride, 자존심과 공통에 대한 비이성적인 압박과 더 관련이 있답니다. 뭐와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이성적인 그 계산과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근데 무엇의 이성적인, 그쵸, 계산이냐면은 어드밴티지, 이점과 이익에 대한 이성적인 계산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문장이 지금 한 문장이 세 줄인데 이러한 문장이 나오면 쫄지 않아도 되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전쟁의 원인과 결과가 무엇과 더 관련이 많다고 하고 있는 지문이냐면 딱 irrational, 비이성적인 것과 더 관계가 많다고 생각하는 지문이라고 생각하면 돼. pathology나 politics 같은 건 우리가 딱 직관적으로 알아듣기가 힘든 단어일까봐 이 사람의 뒤에 더 쉬운 단어, 비이성적인 압박과 이성적인 계산, 이 두 개로 다시 한번 바꿔서 표현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 병적인 측면이라는 걸 비이성적인 압박이라고 바꿔서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있는 거고, 이 정치라는 것을 이성적인 계산으로 다시 한번 바꿔서 설명해주고 있는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선생님이 지문 나가다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 치는 부분이 있잖아. 아까 위에 지문에서는 뭐 distorted랑 different, only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서 지문을 읽는 게, 실제로 선생님은 그 실전에서 모의고사를 푼다고 하면은 구조 파악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중요한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면서 읽어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 치는 게 괜히 치는 게 아니라 중요해서 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에서도 irrational, 전쟁의 원인과 결과라는 게 비이성적인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쵸? 이유와 더 관련이 있구나. 이것만 갖고 가면 돼. 뭔 말인지 되냐? 근데 그것만 갖고 가고 뭐가 중요한지 알려면 일단 구조 파악을 꼼꼼하게 하고 그 문장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죠. 해석을 통해서. 되냐? 주어. 워싱턴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데 아마도 별표 단어로 나오죠? apocalypse, 출처가 불분명하긴 하거든? 근데 이 이야기라는 게 military intellectual 하면 명사로 지금 지식인이라는 표현이야. 그 군사 지식인들이, 그쵸? 근데 어디에 있는 지식이냐? 이 펜타곤, 그쵸? 미 국방성이죠? 미 국방성에 있는 군사 지식인들이, 그쵸? 수행을 한 거죠, 실험을. 근데 어떠한 실험인지 인위치가 익스페리먼트 부연 설명해주죠?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실험이었냐면 그들이 fed, 원형은 feed죠? feed가 원래 먹이를 주다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 입력한 거죠, 데이터를. 근데 어디로부터 온 데이터냐면은 1914년에 여름에 이벤트로부터 얻어진 데이터를 어디에다 입력한 거야? 그쵸? 보면은 얘 좀 해석하기 수월하려면 fed A into B, A를 B에 입력하다라고 해석하면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도 여러 번 말했듯이 꾸며주는 말은 상상하면서, 그 다음에 전명도 꾸며주는 말인 거. 꾸며주는 말들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면서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해석하면 되는데, 일단 그게 어려울 테니까 일단 우리 구조 파악하면서 해보자. 다시 한번 해볼게. 이 문장 한 3번 정도 해석해 줄 거거든. 잘 봐봐.
워싱턴의 이야기가 있거든. 근데 어떤 워싱턴의 이야기냐면 아마도 조금 출처가 불분명하긴 한데 이 워싱턴 이야기라는 게 이게 어떠한 이야기냐면 군사 지식인들이 근데 얘네가 어디에 있는 지식인이냐면 미 국방성에 있는 지식인들이거든. 근데 얘네가 실험을 수행한 거죠. 근데 이 또 실험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고 싶은 거야, 이 사람이. 어떠한 실험이냐면 그들이 데이터를 입력했던 실험이거든. 여기서 그들은 intellectuals 얘기하는 거겠지, 지식인들. 그 지식인들이 데이터를 입력했는데 또 이 데이터를 부연 설명해 주죠. 이게 그쵸, 1914년에 여름에 이벤트로부터 얻은 그러한 데이터인데 이걸 어디에 입력한 거야? 컴퓨터에 입력을 했고 그리고 after weighing and digesting after부터 세모가로 분사 구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weighing 하면 원래 무게를 재다고 다이제스트 하면은 소화시키다잖아. 그러니까 무게를 잰다는 건 즉 여기에서는 문맥상 그쵸? 따져보고 소화시키는 건 이해한 후에 그 증거라는 걸 따져보고 이해한 후에 그 기계라는 게 assured 뭐를 확신시켰냐면은 그것의 사용자들에게 무엇을 확신시키냐면 어떠한 위험 전쟁에 대한 위험도 없다고 확신을 시켰답니다. 일단은 해석은 했고 우리 정확한 구조 파악부터 한번 해볼 건데 이 and 있잖아 얘들아 이 and를 사이로 오른쪽에 있는 대시랑 왼쪽에 있는 뭐가 병렬되는지 알겠냐? 왼쪽에 있는 그쵸? 위에서 몇 번째 줄에 있는 그쵸? 네 번째 줄에 있는 that 이 that이랑 병렬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 말인지 되냐? 그리고 이 that은 어떠한 that이야? 그쵸? 워싱턴 스토리를 수식해주는 부연 설명해주는 동격의 that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 이 워싱턴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으니까 동격의 that 있잖아. 이 친구 어떻게 표시할까? 뭐 네모로 표시할까요? 이 동격의 that 두 개가 나와가지고 워싱턴 스토리를 설명해주는 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시 한번 구조 파악은 이제 됐지. 구조 파악은 됐으니까는 자연스럽게 해석하는 방법 지금 두 번째 문장이 거의 몇 줄이야 지금. 여기에서 끝나죠 여기. 한 문장이 5줄이잖아. 이거 1학년 때 이런 얘기하면 안 믿었지. 한 문장이 5줄이라니 한 줄이어도 힘든데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는 단순해. 설명해주고 싶은 게 많을 때 그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그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가면서 이해하면 돼. 오른쪽에서 왼쪽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되냐? 다시 한번 해줄 테니까 잘 봐봐. 워싱턴 이야기가 있거든? 근데 이게 아마도 좀 출처가 불분명하긴 하다는 거야. 이 워싱턴 이야기라는 게. 근데 이 이야기라는 게 미국의 지식인들이 근데 얘네가 어디에 있는 지식인이냐면 펜타곤 미 국방성에 있는 지식인들이거든. 근데 얘네가 실험을 수행했어. 근데 이 실험이라는 게 또 어떠한 실험이냐면 그들이 즉 지식인들이 데이터를 입력했던 실험이거든. 근데 이 데이터는 또 어떤 데이터냐면 1914년 여름에 그 사건으로부터 얻은 데이터인데 이걸 컴퓨터에 입력을 했거든. 그리고 나서 그 증거라는 걸 따져보고 이해한 후에 기계라는 게 그들의 사용자, 그것의 사용자를 확신시킨 그러한 이야기거든. 근데 뭐라고 확신시켰냐면은 그쵸? 어떠한 전쟁에 대한 위험도 없다는 걸 확신시킨 그러한 이야기랍니다. 되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미 국방성에 있는 지식인들이 어떠한 여름의 사건으로 얻은 데이터를 컴퓨터에 입력을 했더니 컴퓨터가 이 데이터 따져보니까 전쟁에 대한 위험 전혀 없는데? 라는 게 바로 워싱턴 스토리래요. 돼? 그러니까 컴퓨터는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전쟁이 없을 거라고 확신을 시킨 거죠. 근데 이것이 증명한 거는 if anything은 일단 3번 형광펜 쳐놓고 지금은 일단 아마 얘가 니네 단어로는 오히려라고 해석하라고 할 텐데 이거 2번이 오히려라고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는 지금 해석을 이것이 증명을 한 것은 만약에 뭐 만약에 있다고 하면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된다. 만약에 어떤 것이라도 있다고 하면은 뭐냐면은 컴퓨터가 더 이성적이라는 거야. 인간보다. 항상 비교 표현은 중요하죠. 컴퓨터가 더 이성적인 거네. 그리고 그것은 또 뭐를 암시하냐면은 만약에 어떠한 그쵸? 루트 커즈 하면은 근본적인 원인이겠죠? 뿌리 원인이니까.
만약에 인간의 갈등, 그리고 인간의 갈등에 대한 원인이 있잖아. 그리고 뭐에 대한 원인이냐면은 power drive of nation, 국가 간의 힘의 드라이브 하면은 뭐 권력의 공세 정도로 해석할까요? 권력의 공세에 대한 그런 뿌리의 원인이 있다면은 그것은 lies, 어디에 있는 거다? 지금 동그라미 두 개 어디다 쳐야 돼? 그쵸? 나데이, 그쵸? 법비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구절을 요약하면 뭐야? 만약에 인간 간의 갈등이나 국가 간의 근본적인 갈등의 원인, cause, 이 원인이 있다면은 그것은 어디에 있는 거다? 그쵸? 희망이 있는 게 아니래요. 근데 어떠한 희망이냐면 경제적 발전, 역사적인 forces, 작용들, 역사라고 하면은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과거의 정도로 해석하면 돼. 그냥 과거에 있던 작용들 또는 workings, 그 힘의 균형 간의 작용들에서의 그런 희망에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디에 있는 거래? 일반적인 희망과 두려움에서 있는 것이랍니다. 인간의 마음에 있는.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갈등이 발생을 하잖아. 인간의 갈등의 원인이라는 게 뭔가 경제적이거나 역사적이거나 혹은 국가 간의 균형 같은 이러한 이성적인 이유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있는 거다? 그냥 사람이 일반적인 희망이나 두려웠기 때문에 갈등, 즉 전쟁이 일어나는 거라고 이 지문은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그러니까 이걸 굳이 3번 형광펜으로 치면은 3번 형광펜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이거 지금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 뭐 economic development, historical forces, the workings of balance of power는 무엇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야? 그쵸? 이 위에서 두 번째 줄에 그쵸? 이 이성적인 계산에 대한 일반적인 사례고 뭔 말인지 이해돼? 여기에서 말하는 그쵸? 인간의 희망이나 두려움 같은 것은 그쵸? irrational pressure 그쵸? 비이성적인 그쵸? 압박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줄이 일반적인 진술이고 이 뒤로는 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전쟁의 원인과 결과라는 게 비이성적인 것과 더 관련이 많다고 얘기하는 거야. 뭔 말인지 되냐? 이 워싱턴 이야기를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서는 오히려 인간보다 그쵸? 인간보다 컴퓨터가 더 이성적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한 걸로 봤을 때 만약에 인간 간의 혹은 국가 간의 갈등이 있잖아. 그러면 그것의 원인은 그쵸? 뭔가 이러한 이성적인 이유 때문에 경제 발전을 위해서나 힘의 원리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단순히 뭔가를 희망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쵸? 인간 간, 국가 간의 갈등이 생겨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이 지문 어렵기도 하고 내용이 어렵기도 하고 구조가 어렵기도 하고 좋은 지문이거든? 별표 두 개 쳤다. 그럼 한번 선택지 한번 볼까? unintended 하면 의도치 않은 긍정적인 결과? 비이성적인 생각에? 비이성적인 생각이 토픽은 맞는데 긍정적인 결과는 아니죠. 2번 부정적인 사이드 이펙트 하면은 부작용이죠. 무엇에 대한 부작용이냐면은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이 포인트가 아니죠. 인간이 비이성적이라서 지금 전쟁이 발생한다고 하고 있어. 갈등이. 3번 인간의 irrationality. irrational의 명사 형태네. 근데 뭐로서의 비이성이냐면은 기본적인 원인으로서의 인간 갈등의 기본적인 기초적인 원인으로서의 인간의 비이성에서 지금 얘기하는 질문이니까 3번 다 맞죠? 4번에 이 단어도 조심해라. crisis거든? 근데 얘 위기라는 단어잖아. 근데 얘는 지금 복수 형태라고 보면 되고 단수 형태인 위기는 crisis. 이 스펠링을 I로 쓰느냐 E로 쓰느냐에 따라서 단복수 형태가 달라지는 그러한 단어거든. 어떤 위기냐면은 약이 되는 위기죠. 무엇에 의해서? 증가에 의해서. 국제 military strength? 군사력의 증가에 의해서 약이 되는 그러한 위기냐? 군사력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오죠. 국방성에 나오긴 했지만. 5번 다양한 유형의 피해들이죠. 근데 무엇에 의해서 약이 되는? 갈등에 의해서 약이 되는 국가들 간에
이것도 P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진 않죠.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답을 3번으로 고르시면 되고 매우 매우 좋은 지문이니까 꼭 여러 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지문에서나 수특 지문에서 보통 인간은 되게 비이성적인 동물이야. 감정적이고. 34페이지에 1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1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와 관련된 지문이잖아. 고령화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 꼭 가져가셔야 돼요. 이 고령화 관련돼서는 너네 이번에 22년도 수능 특강에도 토픽으로 분명 한 서너 번은 출제될 그러한 토픽이거든. 한번 봅시다. 에이징. 이 고령화라는 게 경제적인 그쵸 문제랍니다. 왜 문제냐면은 왜냐하면 지금 첫 번째 문장이 구조 파악하기가 어려우니까 잘 봐봐. 지금 비코즈 세무가로 열었죠. 왜냐하면 근데 부사절이 다시 시작되죠. unless 이게 if not의 줄임인 거 알죠? 그쵸? 만약에 retirement age 그쵸? 은퇴 연령이죠. 일정 나이가 되면은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한 65세인가요? 그때면 일을 그만두시는 거잖아. 은퇴. 그래서 그걸 은퇴라고 하거든. 은퇴 연령이라는 게 그쵸? 급격하게 증가가 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은퇴 연령이 지금은 한 65세인데 한 70, 75년까지 증가가 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쵸? 나이 든 사회의 구성원들이 계속해서 그쵸? workforce 노동력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기여하기 위해서 이러한 은퇴 연령이라는 게 증가가 되지 않잖아.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계속해서 노동력에 기여를 하려면 은퇴 연령이 예를 들어서 65세에서 한 75세로는 증가가 되어야지. 그쵸? 계속해서 일을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증가가 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unless에서 끝나는 게 지금 여기죠. 여기서 끊을까? 않는다면 그러니까 지금 because에 걸리는 주어는 이 친구죠. 되냐? working age. working age 하면은 노동 연령이죠. 노동 연령의 population. 인구라는 게 일단 3번 형광펜. 인구라는 게 떨어질 것이랍니다. 그쵸? 동시에. 근데 무엇과 동시에? 그쵸? 퍼센티지가 근데 어떠한 퍼센티지냐면은 그쵸? dependent elders 하면은 dependent 의존하는 그쵸? elders 노인들이 그쵸? increases 증가하면서 하기 때문에 됩니까? 이렇게 돼요? 주어 동사 다시 한번 해석해 볼 테니까 지금 여기에서 갖고 있는 뜻을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봐봐. 고령화라는 게 경제적 문제인데 왜 경제적인 문제냐면 만약에 은퇴 연령이라는 게 급격하게 증가가 되지 않잖아. 그쵸? 뭐 하기 위해서? 사회에 오래된 구성원들이 그 노동력에 기여하기 위해서 은퇴 연령이라는 게 그쵸? 급격하게 증가가 되지 않는다면은 노동 연령 인구라는 게 떨어질 것이기 때문인 거죠. 그쵸? 동시에. 근데 무엇과 동시에? 의존하는 노인들의 퍼센테이지가 증가함과 동시에. 되냐? 굳이 세모가루로 니네가 좀 더 엄격하게 세모가루를 묶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묶는 것도 괜찮겠네요. 뭔 말인지 이해되냐? 뭔 말인지 이해돼? as 뒤로 다시 한번 문장에 나오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하려면 일단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은퇴 연령이라는 게 증가를 하지 않게 되잖아. 증가하지 않으면은 그쵸? 노동인구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쵸?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왜냐면은 고령화라는 건 만약에 어떠한 A 국가의 총 인구가 100명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고령화의 기준이 있거든? 아마 몇 퍼센트? 몇 퍼센트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만약에 한 70명이 노인인 거예요. 70명이 노인이고 한 20명이 젊은이고 한 10명이 뭐 청소년이야. 그러면은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인원은 20명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노인들도 일할 수 있는 연령, 그러니까 은퇴 연령을 높여야 된다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 은퇴가 만약에 65세에 어떠한 조직에서 은퇴를 해야 된다 그러면 한 7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노동 연령 인구가 늘어나게 되는 거니까. 뭔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 은퇴 연령이 만약에
증가하지 않아. 그러니까 65세에서 뭐 한 75세로 급격하게 증가를 하지 않으면 노동 인구가 당연히 줄어들겠죠. 고령화라는 건 노인의 수가 많은 거니까 인구 대비. 그럼 노동 인구가 줄어들면 결국에는 그쵸? 의존하는 노령층이 증가하게 되고 젊은이들에게 부담이 가해지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냐? 이러한 건 조금 이해하고 갈 필요가 있다. 왜냐면 이것과 똑같은 내용이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봐봐. 이 인구라는 게 에이지스 고령화되다라는 뜻이죠. 동사로. 인구라는 게 고령화되고 그리고 더 적은 젊은이들이 그쵸? 있음에 따라서 구매라는 게 근데 무엇에 구매라면 빅 티켓 하면은 돈이 많이 드는 그러한 상품 같은 거 있잖아. 예를 들면은 집이나 퍼니처, 가구나 자동차 그리고 appliances 그 가전제품에 대한 그러한 구매라는 게 당연히 감소하겠죠. 뭔 말인지 돼? 노인들은 이미 다 갖고 있으니까 이러한 것들 살 필요가 없잖아. 젊은이들이 이제 이런 거 사야 되는 건데 당연히 이러한 것에 대한 판매가 감소하겠죠. 게다가 덧붙여서 더 적은 사람들이 entrepreneur 기업가적인 얘도 자주 나오는 단어거든. 얘 안 나오네요. 지금 와이파이가 안 터져서 여튼 더 적은 사람들이 take entrepreneur 기업가적인 위험성을 그쵸 감수할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고령화의 노동자들은 뭐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쵸 보존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preserve 또 나오네. asset 자산을. 근데 이게 어떠한 자산이냐면 그들이 필요한 자산이죠. 뭐 하기 위해서? 그쵸 편안하게 은퇴하기 위해서. 뭐라기보다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한다기보다는 rather than의 사이로 지금 병렬되는 것은 그쵸? 뭘로 보는 게 나을까요? tend to랑 preserve, setup이랑 preserve로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노인들은 이제 자기가 일을 못할 것을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비즈니스를 그쵸? 시작한다기보다는 자산을 보존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더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적어지고 되냐? 이것은 다소 비밸런스가 뭐 균형을 맞추다라는 뜻도 있는데 뭐 상쇄시키다라는 뜻도 있고 상쇄시키다 이것은 상쇄가 될 것이랍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근데 어떠한 사람들이냐면은 retiring 은퇴해가지고 drawing down 그들의 accumulated 축적된 적금을 그쵸 draw down 하면 뽑아 쓰는 그러한 사람들과 상쇄가 될 거고 그리고 그것은 in total 전체적으로 그쵸 저축을 줄이고 저축과 투자율을 줄일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고령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뭔 말인지 이해되냐? 보면은 일단 첫 번째 줄에서부터 고령화라는 게 문제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항상 그 문제나 그 어려움 같은 게 글의 토픽인 경우가 많잖아. 뭔 말인지 되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냐 하면 노동인구도 줄어들 거고 의존하는 노인들도 증가할 거고 그 다음에 큰 물건을 사는 사람들도 줄어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사업 같은 것도 위험을 감수하지 않게 될 거고 뭐 이러한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선택지를 보면은 1번 위험성과 기회죠. 조기 은퇴의 위험성과 기회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 2번 underlying 하면은 근본 underlying 얘도 중요한 근본적인 원인이죠. 그쵸? 인구 감소의 근본적인 원인?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노령인구,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번도 아니고. 그 다음 너가 고려해야 할 것. 은퇴 전에? 아니죠. 4번 어떻게 고령화 인구라는 게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질문이죠. 5번 방식이죠. 근데 어떠한 방식이냐면 사회가 그쵸 cope with 하면은 얘 deal with이랑 동의어고 대처하다라는 뜻이죠. 사회가 대처하는 방식이죠. 무엇에 대해서? 증가하는
그쵸? 고령 인구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문제점에 대해서만 얘기해주고 있으니까 답을 4번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뭔 말인지 되냐? 일단 population이라는 단어를 보면 그러니까 이 글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경제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글이니까 이건 그냥 상식으로 갖고 가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세 번째 줄에 population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을 알아야 돼, 니네? population. 이게 엄청 많이 나온다고. population 하면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그쵸? 첫 번째는 인구란 뜻도 있고, 국민이란 뜻도 있고, 두 번째 뜻으로는 개체.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봤을 땐 개체고, 뭔가 사회 현상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은 인구나 국민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 다음에 이거 2번 지문도 특히나 기억에 남는 지문 중에 하나거든? 이 지문 되게 재밌고 괜찮고 내신에서도 출제가 많이 된 지문이에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1890년대 동안에 이 리차드 헨리라는 사람이 caretaker, 관리인이었거든? 이 레졸루션 아일랜드의 관리인이었는데 근데 이게 레졸루션 아일랜드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 remote, 그쵸? 외딴 혹은 먼 피올랜드에 있었거든. 이 피올랜드가 뭔지는 모르지만 이게 또 어디에 있냐면은 웨스트 코스트, 그죠? 서부 해안에 있었대요. 뉴질랜드의 사우스 아일랜드에. 뭔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지금 이 섬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위치를 설명하는 글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 keen naturalist, keen 하면은 여기서 열정적인 naturalist 하면은 동식물 연구가 열정적인 동식물 연구가였던 그는 무엇을 주목했냐면은 그죠? with concern을 동그란 가로로 묶으면 impact가 목적어라고 생각하면 돼. 그쵸? 염려를 하여서 그 영향력에 주목했답니다. 근데 무엇에 대한 영향력이냐면은 native birds 하면은 그쵸? 토종새에 대한 영향력. 근데 무엇에 대한 토종새에 대한 영향력이냐면은 최근에 introduced 최근에 유입된 스토치 하면은 밑에 별표 단어 나오죠? 담비. 최근에 유입된 담비에 arrival 하면 원래 도착이잖아. 도착한다는 건 등장한다는 거죠. 등장이 토종새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주목했답니다. 뭐 하면서? 그들이 침범하면서 이 마지막 구석탱이를 뉴질랜드 되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 사람이 뉴질랜드 사람인 것 같죠. 이 레졸루션 아일랜드에서 관리자로 일하는. 근데 최근에 이 담비라는 외래종이 침입을 한 거야. 등장을 한 거야. 그래서 토종새, 뉴질랜드의 토종새에 미치는 영향력이 좀 걱정이 됐나 봐. 한번 볼까? 여기에서 그러니까 위에서 이 세 번째 줄의 오른쪽에 데이가 지칭하는 건 스토츠겠죠. 스토츠. 되냐? 필사적인 시도에서 근데 뭐를 하려는 필사적인 시도였냐면 population, 여기선 개체수겠죠? 동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flightness, 날 수 없는 카카포와 조그만 스파티드 키위, 쇠알락 키위의 개체수를 보호하려는 필사적인 시도에서 근데 언제 지키려고 한 거야? 1894년과 1900년에 되냐? 이러한 시도에서 그러니까 지금 카카포랑 리틀 스파티드 키위는 토종새의 종류겠죠. 그는 translocate, 그쵸? 이전시킨 거죠. 이동시킨 거죠. 수백 개의 individuals, 개체들을 from, 어디에서? 본토, 즉 어디야? 그쵸? 뉴질랜드겠죠. 뉴질랜드에서 레졸루션 아일랜드로, 그쵸? 이전을 시켰답니다. 그러니까 본토에는 이미 스토츠, 담비가 침투를 했기 때문에 레졸루션 아일랜드로 개체를 지키기 위해서 카카포랑 스파티드 키위를 이동시킨 거죠. 딱 불행하게도 나오니까는 뭔가 일이 잘못된 것 같죠. 이 레졸루션이 너무 가까웠던 거야, 본토에. 그래서 담비가 결국엔 침범을 해버린 거죠, 1900년에.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본토에 담비가 침범해서 그 본토에서 떨어진 자기가 일하는 이 레졸루션 아일랜드로 이전을 시켰더니 또 담비가 이 레졸루션 아일랜드까지 와버린 거죠. 그래서 헨리의 노력이라는 건 in vain,
얘도 중요한 단어야. 얘도 자주 나와. 그죠? 헛된, 허사가 된. 그러니까 허사가 돼버린 거죠. 소용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술이라는 게 근데 어떠한 기술이냐면 isolating, 격리시키다, 고립시키다. 이 격리시키는 기술이 있잖아, 종을. 근데 어떠한 종이냐면 위험에 처한 종을 격리시키는 이 기술이 그쵸? 어디에 격리시키는 거야? predator free, 그 포식자가 없는 섬으로 격리시키는 그러한 기술이 근데 이게 어떠한 섬이냐면은 이 대부터 여기까지 동그란 가루로 묶으면은 그쵸? 어디까지 여기까지 묶으면 되거든? 이 구조가 또 복잡해요. 그래서 지금 테크닉의 동사는 became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되냐? 근데 이 포식자가 없는 섬이라는 게 occupy 하면은 뭐 장악하다 이런 뜻이잖아. 장악하다. 장악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몰라. 그 과거에 그 종에 의해서 장악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모르는데 여하튼 그 포식자가 없는 섬에 위험에 처한 종을 격리시키는 테크닉이라는 게 중요한 도구가 되었답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prevent A from B, A를 B로부터 막다. 그 멸종을 포식으로부터 막는 중요한 도구가 된 거죠. 근데 무엇에 의한 포식이냐면은 그쵸? 그 유입된 predator, 그 포식자로부터의 포식이죠. 뉴질랜드에서의. 되냐? 이거 해석이 또 어렵죠. 쉽지가 않아. 내용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비록 그 헨리라는 사람이 리처드 헨리라는 사람이 그 토종 새들을 지키지는 못했지만 그의 기법이라는 게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는 거죠. 개체의 수를 지키는 데 있어서의. 그래서 역시나 이 바이톨이라는 단어가 엄청 중요한 거 알겠죠? 뭔 말인지 되냐? 여기에서도 단어가 엄청 중요해요. 이게 predation. 그러니까 predation은 포식이고 또 predator라고 읽어야 되고 또 이거 발음이 달라요. predation, predator. 되냐? 그래서 선택지를 보면은 unsuccessful,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쵸? 가치 있는 새를 지키고자 하는 시도. 괜찮죠? 2번 한번 읽어볼까? 자연으로부터 배우는 거죠. Learn from the nature. 그쵸? 근데 뭐를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명령문이고 목적어를 노하우로 보면 돼. 얘는 전명을 묶어주면은 되냐? 자연으로부터 배워라. 근데 뭐를 배우는 거야? 노하우를. 근데 어떠한 노하우냐면 종을 보존하는 노하우를. 지금 뭐 바이오미미크리 아니죠? 바이오미미크리 아니야. 그래서 2번도 아니고 자연으로부터 배우는 거 아니니까. 바이오미미크리 알죠? 바이오미미크리. 생체 모방이었나 이게? 생체 모방? 맞나? 영어로는 아닌데 한국어로 미미크리 이거 뭐 제대로 뜻 나오지도 않네요. 뭐 생물체의 특성, 원리를 전반에 정 그쵸? 생체 모방? 생물 모방? 생물 모방? 알죠? 그거 기억나죠? 그거 먼지가 묻지 않는 연꽃잎. 그러니까 자연으로부터 어떠한 특성을 갖고 와서 물건을 만드는 거, 상품을 만드는 걸 자연 모방, 생체 모방, 바이오 미미크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고 그거. 3번 Resolution Island, transformed, 바뀐 거죠. into safe shelter, 안전한 쉘터. 얘도 중요한 단어죠. 보호소로 바뀌었냐? 새들을 위한. 결국엔 지키지 못했죠. 본토랑 너무 가까워서 결국에는 스토츠가 침범을 했잖아. 3번도 아니고. 4번 네이티브 bird, 토종새, 뉴질랜드의 토종새, 그들이 어떻게 extinction, 멸종을 escape 하면은 도망치다, 피하다. 못 피했잖아. 그러니까 이거 4번도 아니고 5번 유입된 종, 가끔씩 도움이 돼? biological diversity, 생물 다양성에. 이 생물 다양성이라는 것도 엄청 중요한 토픽이죠? 아니죠. 도움이 안 됐죠. 생물 다양성에. 담비가 침입해가지고 걔네 멸종시켰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5번도 지워서 답을 1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생물의 다양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종이 다양한 게, 그 종에게는 엄청 중요해. 뭔 말인지, 내 종이 다양하면
멸종할 일이 없거든. 뭔 말인지 되냐? 만약에 우리가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지금 코로나가 터졌을 때 전부 다 살거나 전부 다 죽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 근데 우리의 유전자가 다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종이 다른 것은 그쵸. 멸종하지 않기 위한 생명체의 하나의 생존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 말인지 되냐? 이거 궁금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 어떻게 생겼는지? 일단 스토츠 볼까요? 스토츠 친구 어떻게 생겼는지? 스토츠 귀엽지 않니? 이 친구가 스토츠예요. 담비. 이 담비가 토종새를 멸종시켰대요. 우리 카카포는 어떻게 생겼어? 카카포. 아이고. 오히려 카카포가 스토츠를 잡아먹게 생겼는데. 그 다음에 스파티드 키위. 진짜 키위처럼 생겼나? 스파티드 키위. 와우. 진짜 키위처럼 생겼네. 키위새가 뭐 키위다 뭐 이런 드립 칠 때 나오는 그 키위새 아니냐? 여하튼 수고하셨습니다.